본부장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잠깐 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별들에게 물어봐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엔비디아 GTC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GTC가 뭔가 하시면 이게 지난해도 열렸고 지지난해도 열렸고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젠슨왕 CEO가 나옵니다. 젠슨왕 CEO가 나오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게 이슈가 좀 되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삼성전자 HDM 그 메모리에 관한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아마 나올 겁니다. 어차피 하이닉스는 어차피 납품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납품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됐느냐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HDM에 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뭐 사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 이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자분들이 그날 좀 정확하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넥스트 딥시크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또 바이두가 뭐 하나 내놨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또 딥시크 못지않은 AI가 사실 되게 무섭게 지금 중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자국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는 뭐 애플 뮤직을 앞서는 게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 쪽 이제 유럽 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 아주 대단히 강한 상장돼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음악 사이트인데 이게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지난해 연말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흑자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흑자는 아닙니다. 마케팅비하고 사람을 감원하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징은 아닌데 거기에 갖는 의미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다섯 번째는 테슬라 일병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제 테슬라 일병이라고 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가 자꾸 이제 올해 이제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테슬라가 당분간은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약세를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빅테크와 계속 손을 잡습니다. 지난해 이제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문에 빅테크가 손을 잡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에 어떤 왜 향후에 이제 어떤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잠깐 좀 해드릴까 하고 있고요. 총선 이후에 지금 올해도 이제 뭐 테슬라가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심히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인도가 이제 수학 이런데 공대가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들이 상당수가 지금 보면 뭐 구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애플 CEO도 지금 인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도 쪽이 되게 이쪽으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도가 지금 빅테크들하고 이런 인맥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자, 나사 우주 비행사 9개월 만에 귀환 임박해서 얼마 전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드라마가 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거 잘 안 되긴 해가지고. 예, 근데 잘 안 보셨던 분인데 그 드라마 그대로입니다. 이게 9개월 만에 귀환을 했어요. 스페이스X 드래곤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성공했는데 원래 이제 귀환 예정일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귀환 예정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지난해 왔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9개월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됐고 이게 제가 이제 저희가 로이터 쪽에서 이제 노이스 톰슨 쪽에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캡처 장면을 제가 한 장면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 그 원래 드라마 장면보다 훨씬 더 안에 보니까 복잡하고 있을 공간도 없어요. 완전 전선으로 다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이게 뭐 장면이 잠깐 나오고 잠깐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이쪽에도 그 어떤 그 라인업도 이렇게 뭐 드라마 장면처럼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쪽에도 완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있어요. 이쪽에 센터도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다음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 텐데 나사 쪽에서 이제 수신을 받는 쪽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도 상대방의 이제 우주 스테이션도 실 공간도 거의 없어요. 보니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선이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선이나 이런 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정선 이런 게 거의 뭐 사람이 이렇게 잠깐 있는 공간 요 정도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깔끔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뭐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9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거. 어쨌든 있었고요. 사실 이제 도킹을 했고 이제
크루 10이라고 임무 수행을 비행사 4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앤 맥클라인, 니콜 에이어스랑 일본의 다쿠아 오니시, 러시아의 키릴 페스코프라는 분이 이제 그 합류하면서 임무를 인계받고 귀환 작업을 이제 나머지 분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生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이제 추진 결함이 발견돼서 요 부분이 이제 하게 됐고요. 원래 안전을 이제 고려해서 스타라이너만 무인 교환을 시키고 원래 있었던 윌리엄스와 윌모어라는 분이 원래 계획보다 9개월을 더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요 분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있는 동안 이분들이 이제 요 두 분이신데 있는 동안 미세 중력에 대한 인체 변화 연구를 했고요. 초파리 연구는 안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처럼 드라마처럼 초파리 뭐 그런 연구는 안 하셨고요. 우주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 연구를 했고 식물 성장 실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우주에서 보내는 예상치 못한 긴 시간 동안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을 했다. 그거 도 닦았다는 얘기죠. 도 닦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오면 이제 많이 하실 것 같고 이제 수니 윌리엄스하고 부치 윌모어랑 요 두 분이시네요. 두 분이시고요. 요 두 분이 이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오실 것 같고 크루 9이라고 요 전에 있었던 팀이 요 전에 오셨던 팀이 오실 것 같고요. 이렇게 도킹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도킹을 하셨고요. 요 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요 분이 이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제 요 분이 장면이 찍힌 장면이라서 이제 오실 거고 뭐 똑같아요. 그 드라마랑 약간 비슷한 장면이 믹스가 돼서 드라마를 지금 했으면 좀 더 화제가 됐겠죠. 미국에서 지금 하면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스타라이너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갔던 스타라이너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잉에서 만든 건데 계속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고 크루 드래곤이라고 이번에 갔던 거는 좀 괜찮은데 어쨌든 스타라이너로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에서 만든 이게 하게 될지 모르겠고 스페이스X라고 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괜찮은 거라서 이제 크루 드래곤을 계속 두 개 다 운영을 할 생각인데 나사는 어쨌든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어쨌든 괜찮은 작품이라 이제 크루 드래곤으로 이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밖에 지금 왕복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요. 야, 근데 이게 지금 9개월 동안 있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게 진짜 진짜 도 닦는 못 심정 돌아온 거네요. 그죠? 못 들어온 거예요.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하고 아유, 너무 목숨을 건 예,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실험을 위해서 간 거니까 우주 비행사니까 이제 야.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먹는 거랑 다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나사가 갔다 왔다고 합니다. 많이 발전하긴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실험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2025인데 잘못 썼습니다. 2025 GTC 컨퍼런스 AI 칩 전망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거고 블랙웰이 루빈으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을 지속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CNBC에서 났던 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GTC가 이제 25,000명 정도가 이제 참석할 예정이라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참석하실 수 있고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못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빠서 방송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블랙웰을 지난해에는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울트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걸 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빈이 내년쯤에 나오게 되죠. 요 업그레이드된 루빈인데 요것도 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 어널리스트들은 이게 30배 이상 루빈이 블랙웰에 대비해서 30배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성능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칩 둘째 날에 나오는데 이제 젠슨왕이 요 연매출에 관한 어떤 성장에 관해서 2027년 요 부분의 성장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도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도전에 직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불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어쨌든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요즘에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네가 해명을 좀 해라. 이런 요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것 같고 거대 고객사들이 계속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 칩을 왜 하느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도 지금 자체 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GPU가 지금 수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자체 칩이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뭔가 수익 모델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AI에 관해서 이제 수요는 많지만
각각의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AI 칩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그 데이터 센터들의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 최적화된 자체 칩을 만들면서 최적화된 그런 GPU에 대한 수요가 들면서 최적화된 자체적으로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자체 칩을 하면서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요. 중국 AI 스타트업에 대한 도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AI 연산 효율을 높이면서 GPU를 많이 안 쓸 거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이 아니라 사후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쓸 거라는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젠슨왕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잘해서 자신의 어떤 그 주가를 올려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어떤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주가가 좀 연초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은 사실 27배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25% 정도 할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키 플레이어라는 점은 뭐 중요하지만 블랙엘의 이제 발열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랙엘이 이제 어쨌든 문제긴 하지만 루빈으로 이어지는 산뜻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쟁사에 대한 어떤 자체 칩과 이제 경제성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HDM 이 부분에 대해서 HBM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번에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게 명확하게 계약 기간이 딱 나오면 삼성전자 무조건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 뛸 것 같지만 물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뜨뜻미지근하면 또 주가가 좀 약간 반영이 안 되면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날 GTC 이번 주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하고 제가 내일쯤 한번 이번에 구글 INO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일정을 한번 이번 달 일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바이두가 최근에 이제 그 어니 XI라는 모델을 냈습니다. 어니 4.5라는 모델도 냈고요. 두 개를 공개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리가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문제면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네. 네. 어니 AI 모델을 최근에 냈습니다. X1 모델을 하고 이제 두 개를 냈는데 이게 무료 공개입니다. 무료 공개고 바이두가 이제 어니 4.5 이게 기본 모델입니다. AI 모델과 X1은 추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은 사실 무료 모델 같은 거고 X1 모델은 추론 모델인데 둘 다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X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 쪽에서 보면 이제 이제 4.0 모델 같은 그런 겁니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20 정도. 근데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건 어니 4.5 같은 경우는 GPT 4.5를 능가한다. 사실 제가 4.5 써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약간 특화되어 있는 모델 같아요. 4.0이 더 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좋아요. 4.0. 네. 4.0이 좀 빠르고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는데 네. 제가 4.5를 써보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4.5는 안 써요 제가. 그래 맞아. 너무 고도화되어 있으면 네. 그게 또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니 4.5도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어를 잘 못하면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수학은 잘하는데 텍스트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좋고 바이두 어니 4.5는 이제 자기들 말로는 어니 4.5도 우선하면 비용은 1% 수준이다라고. 무료라면서 1%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니 X는 딥시크 아론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론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논리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계산이나 이런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학, 창작, 원고 작성의 대화의 능력과 하나인데 요게 이제 한글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글이 되긴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지만 비용이 절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료라고 하는데 무슨 비용이 절반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토큰을 사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이 토큰 비용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내놓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마누스라고 있습니다. 마누스라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부상한 겁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드릴 텐데 중국의 AI 관해서 알리바바랑 쭉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드릴 건데
챗봇하고 쭉 한번 드릴게요. 마누스 AI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모니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서 나 자율 AI 에이전트인데 데이터 분석이나 금융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 없이 수행이 가능한 거고 이제 아론하고 늘 이제 빅스카 전문가들이 이제 이 부분하고 다른 영역을 가지니까 약간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쭉 나오면서 여기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약간 이런 겁니다. 포브스에서는 여기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제 지금 언제 얘기 나왔었냐면 지난 3월에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3월 초에 나왔던 거고 AI의 다양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건데 이제 어쨌든 중국이 다 어쨌든 시장 자체가 딥러닝하기 좋은 인구가 좀 많아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영어 부분이 어쨌든 자료가 약하고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자료밖에 없다는 게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제 정보를 빼간다는 약간 의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 중국이 금방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GPU나 이제 AI 칩을 이제 미국에서 막으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AI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뜬금없이 얼마 전에 그 이상한 AI 칩 관련해서 제재를 받는 그런 나라로 분류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네. 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발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 이제 2024년 비용 절감으로 첫 연간 흑자, 씁쓸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가 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났던 기사인데 그리고 이제 버라이어티의 지난해 이제 어차피 이건 좀 예상했던 겁니다. 3분기를 예상하면서 올해는 흑자를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2024년 마케팅 뭘로 흑자를 냈나 봤더니 마케팅 비용, 연구 개발비, 일반 관리 비용을 절약해서 약 5억 유로를 절약했습니다. 여기서 5억 유로. 절약으로 했군요. 예, 절약으로 하면서 11억 유로를 순이익을 했으니까 5억 유로를 절약하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경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이 관리 비용에서 한 5억 유로를 절약하면 실질적으로 한 2배 이상의 흑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만약에 한 명의 회사를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1.5배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인건비 1.5배가 절약하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쓰는 비용이 한 0.5배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절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유로를 절약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10억 유로가 절약이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왜냐면 뭐 와서 쓰는 게 쓰는 있으니까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4대 보험이나 보험료나 예, 관리 그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예. 0.5배가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절약을 하면 5억 유로를 절약하면 10억 유로는 무조건 절약이 됩니까? 11억 유로가 절약이 됐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쉽게 절약시킨 겁니다. 이거는 아무 기술 개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수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전략적 변화인데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거시경제의 어떤 투자자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지출 절감이나 수익성 강화로 이제 바꾸는 목적인데 위험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 대상 축소로 신규 증가를 둔화시킬 목적이 좀 있고 그다음에 R&D 비용 감축 때문에 플랫폼 혁신이나 경쟁력에 부정적인 역할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을 계속 줄여서 직원을 6%나 지금 줄였대요. 향후에 이제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포티파이가 사실 스포티파이는 음악밖에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영상 쪽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이 약간 OTT처럼 갇혀 있는 모델이라 열린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제 이게 3분기부터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순이익이 3억 유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다 줄여서 당시에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때도 직원 감축과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줄였습니다. 계속 지난해부터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걸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개인 요금을 1달러 올렸고요, 가정 요금을 3달러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 혁신이나 뭐 어떤 그런 건 비전 아니군요. 발전이 된 게 네. 아니라 가격 올리고 사람 줄이고 이거 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줄 걷는 거고 뭐냐 숫자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 하겠습니까? 예?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이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 살리시고 한 집안의 맞아. 가장이고 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테슬라 일병 구하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지금 왜냐면 자기가 1억 달러 슈퍼팩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준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테슬라를 이제 트럼프가 나섰어요. 트럼프가 이제 테슬라 모델 S를 이제 시스칸 후에 약속하겠다고 사겠다고 하고 폭스 진행자인 시언 해니티도 이제 S 플레드를 구입하고 이게 테슬라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건데 이걸 샀어요. 응? 샀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혁신의 어떤 상징처럼 테슬라가 해가지고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샀어요. 맞아요. 민주당 맞아요. 사람들 말고 저희도 이제 보시면 주변에 나는 좀 약간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 지지자들 쪽에 보수로 얘가 돌아서면서 최근에 구매자 중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으로 보면 민주당이 2, 공화당이 1 정도 샀는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다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화당이 많이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제 신차들 보면 이제 최근에 뉴욕이 이제 민주당이 많거든요. 민주당 뉴욕이 많이 빠지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성향 대도시에서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강세징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로 따지면 민주당 쪽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는 사는데 공화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지층들이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충전 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EV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가 좀 낮았어요. 비싸고 신뢰도가 낮은 차로 하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 의원들조차 구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미국산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를 더 선호한다고 그러고 마크 벌린 상원 의원은 주행 거리가 너무 짧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가까운 도시에서 90마일을 가야 되는데 포드 자동차를 하면 이게 한 번 누우면 90마일밖에 못 가는데 포드 자동차를 사면 52마일, 520마일을 간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를 트럼프 테슬라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들 문제가 좀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테슬라를 이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다들 테슬라를 안 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들 그러니까 테슬라 일병 구하려고 이제 많은 트럼프는 나서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가 지금 트럼프만 나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집토끼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테슬라가 뭔가 공화당의 지지층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러스트벨트라고 이제 약간 기름때를 먹고 약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이쪽 계층하고 표밭이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빅테크 CEO와 논란 속의 전략 제공은 모디 총리인데 빌 게이츠하고 원래 제일 친합니다. 빌 게이츠하고 모디 총리는 사실 2019년부터 이제 빌 게이츠 재단하고 이제 같이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모디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친합니다. 그래서 사실 빌 게이츠 쪽에는 CEO도 이제 지금 현재 인도계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하고 여러 가지 30억 달러 이제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으면서 리더십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대규모 초동 테슬라는 인도에 이제 그 공장을 질 가능성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1월에 30억 달러 AI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애플도 인도에 아이폰 제조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구글도 AI 및 디지털 결제를 투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 10만 양병설 물론 그분은 어디 가나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 가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립 서비스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짜 점심은 없다. 뭔가 계산서가 꼭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계산서가 꼭 날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 글로벌 투자나 여러 가지 디지털 인도라는 생각을 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자국 기업이 성장이 없어요.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저는 아니요. 타다 네. 자동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빈부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 이 나라가. 그쵸, 네. 빈부차가 너무 심하고 정말로 뭐 큰 재벌은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역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인프라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외세를 들여서 국내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자국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단기적 홍보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국 기업을 성장을 시켜서 자국에 뭔가 TSMC 같은 약간 그런 기업을 만들어야지 사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모디 총리가 물론 지금 3선에 성공을 해서 지금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게 5년마다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은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뭔가를 투자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별로 없어요. 보시면 뭐 그 테슬라도 공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산됐고요. 예,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옮겨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자, 준비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랩소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모디 총리는 집권을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그 내부적인 지지율은 나쁘진 않아요. 경제를 성장하고 있다는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 같이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